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갖고 오거돈에 대해서 보궐선거가 이제 내년 4월 7일인데, 아니, 이 부산이라는 4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서의 제2도시를 여러분, 시장의 거리로 1년을 둬도 됩니까? 그 다음에 부시장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시장 노릇을 합니까? 이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의 경우는 즉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은 국회에 합의를 하게 되면 부산의 경우는 특별히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장 선거는 일찍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부산시장 선거에 지금 벌써 이제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는 일단 민주당은요 이번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신 나간 민주당에서 조국을 뭐 후보를 내자, 뭐 김영춘까지도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김영춘, 조국 이러면서 조국을 후보로 내서 조국에 대해서 뭐 명예회복을 할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 기가 막히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뭐 선거운동원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재선거를 하게 하더라도 그 원인 제공을 한 이 정당은 사실은 후보를 내는 거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조국을 이번에 후보로 내겠다. 이거는 파렴치 중에 파렴치입니다. 지금 조국이 정경심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조국은 분명히 죄가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다가 또 조국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라든가, 또한 조국이 유재수에 대해서 제대로 민정에 대해서 자기가 업무를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돌려보낸 거라든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을 부산시장으로 내세워야 된다, 후보로. 그런 다음에 대선에도 내세워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조국빠들, 네? 조국 수호들이 지금 올리는 글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아이템 이걸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서 만약에 더 거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광화문 앞에 가서 이 우한 코로나 물러나게 되면 일단 우리 전역 TV하고 그 다음에 여옥대첩,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 그 다음에 부엉이 북클럽 해갖고 우리 광화문에서 데모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후보 내지 말아라. 그리고 더구나 딴 것도 아니고 성추행으로, 그것도 이렇게 치사하고 더럽게 물러난 성추행으로, 그리고 무슨 회식만 있으면 다 여자를 여기다 앉히고 앞에도 여자를 앉히고, 이게 무슨 여성 노동자들과 무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노동자 단체도 참 이상합니다. 아니 옆에 앉으라고 해갖고 앉습니까, 여성 근로자들이? 이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이른바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일종의 그 성에 대한 인식 고쳐야죠. 어떻게 보면 뭐 민노총이나 이런 데 보면 오히려 여성 노동자들 또는 여성 노조 간부들의 일이라는 게 한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막 얼굴이 그렇게 여성 부장들 보면 이상하게 얼굴이 미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민노총, 한노총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여성 부장들은 내가 이제까지 제가 굉장히 많은 여성 노조의 여성 부장들을 봤는데 왜 이렇게 다 미모냐? 그랬더니 아유, 회의할 때 이쁜 여자 앉혀놓고 해야죠. 이게 민노총 한 간부가 제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회의할 때 이쁜 여자 앉혀놓고 해야죠. 우리 술 마시러 갈 때도 이쁜 여자 있어야지 술만 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이 노조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정말로 어떤 여성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진짜 권위와 또 의무와 그 다음에 품격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정원희맘님 멤버님 말씀대로 이건 미리 오시장 취향 알고 옆에다가 여성들로 이렇게 앉혀준 거죠. 이걸 정무팀에서 했느냐 아니면 그 노조에서 했느냐 이것도 한번 조사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거돈이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처벌해야 됩니다. 뭐 이대로 그냥 잠적해가지고 오거돈이는 지금 어느 호텔방이나 뭐 모텔 구석에 아니면 제일 가능성이 큰 거는 자기가 좀 봐준 사람들 집에 별장 같은데 이제 숨어 있겠죠. 그러면서 세상이 조용해질 때까지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뭐 있을 거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뭐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 민주당은 이번에 부산시장 후보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있는 힘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꼴동녀 문재인님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수청들 기생입니까? 노조의 여성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시장 미통당 후보는 누구? 자, 이렇게 되니까 벌써요. 부산시장 자리를 놓고 미통당에서 지금 막 부글부글 이제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사실은요, 여러분, 미통당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미통당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미통당에서 보면은요, 이제 마치 이런 거 우리가 볼 때 뭐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를 쉬운 한 번째 주로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쉬운 두 번째 주인가? 이거 보면은 아니 저 나라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스스로 자발적 식민지를 자발적인 노예를 이거를 할 수가 있어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미통당이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그 어떤 애정도 없고 그 어떤 신의도 없고 그 어떤 신뢰도 없는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 뭐 저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80 먹은 할아버지 이제 좀 집에서 쉬시면서 텔레비는 와이프하고 부부의 관계 같은 텔레비나 보시면 딱 좋을 그런 80 먹은 할아버지를 다시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무슨 쇄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쇄신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타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쇄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통당을 보니까 저것들은 죽지도 못하나, 저것들은 저렇게 겁이 많나, 저것들은 반성이란 것도 해본 적이 없나, 아주 그래서 제가 미통당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국이 저쪽에서 나온다니까 헐 하는 심정으로 미통당에서 지금 벌써 부산시장 하겠다고 자락가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 얘기는 여러분들하고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세연이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 뭐 이번에 이제 이 부산에서 떨어졌던 뭐 이현주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안철수를 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우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자도 KJM 엠버님께서 김세연 안철수라니 뭐 엘리자벳님께서 미통당 손절했다 김정인 추대하는 걸 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짜 미통당의 정체성 회복이 문제인 겁니다. 저는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뭐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민키벨라님 말씀대로 김세연은 인심도 잃었고, 예, 저는 사실은 이 김세연 씨 그 아버님도 잘 알고 그 어머님도 잘 압니다. 근데 이 김세연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보고 괜찮은 청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김세연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금정이라는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그 김진재 씨는요 착한 사람이었고 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웬만한 집에는 다 장학금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김진재 장학금을 안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김진재 씨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성품 하나는 착하고 또 이제 지역 일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졌던 사람이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김세연이는 금정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정말 일도 한 일이 없다. 이게 지역구의 평가예요.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에서 보니까 이 김세연이 말하자면 너무나 귀족 행보를 했다. 이 동일 고무 벨트라는 데는 물론 상장도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많은 걸로는 1등, 2등 뭐 아무리 못해도 탑 5에 드는 어마무시한 재벌이고 현찰 동원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제 유심히 안 보셔서 그런데 저는 영등포 가봤을 때 거기는 이제 공장 뭐 바우 공장도 많고 막 많아요. 그러면 여기도 동일 고무벨트 대리점, 저기도 동일 고무벨트 대리점. 그전에는 제가 그런 뭐 고무벨트라든가 이런데 몰랐는데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아하,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를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걸 떠나서 김세연은 기본적으로 이 보수의 가치라든가 또는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며 정치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치는요,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삶, 지역 구민의 삶을 대신해서 사는 대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동안 8년 동안 저는 엄청나게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제가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키케로가 얘기한 대로 공직이라는 거는 용기 있는 자만이 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맞지만 제가 또 공직을 하면서 느꼈던 게 공직이라는 것은 이타심 있는 자만이 맡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세연이란 사람은 타인의 말하자면 아픔, 다른 사람의 생활 이런 데 관심이 없다. 우리 지역구에서 지역 구민이 뭘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다. 이게 금정 구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김세연이가 재선, 3선 이거 도전했을 때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수치를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그때 제가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세연이 도전을 하려고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세연의 그 모친께서는 뭐 국회의원 한두 번 시킬 거면 내보내지도 않았다. 응? 결국 대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돈도 있죠. 뭐 서울대학교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집안이 김세연의 장인은 한승수 씨라고 해가지고 또 그 부인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또 이제 사돈인가, 그러니까 사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맥과 금맥과 말하자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미통당에서 김세연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올려주셨어요. 이 종편에서 굉장히 김세연을 강영식이라는 분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남의 채널에 들어와서 그만하라 이러고 한번 제가 조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분의 말에 대해서. 자, 근데 이 김세연에 대해서 지금 특히 종편 가운데서 TV조선이 굉장히 김세연을 내세우고 김세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의아해 하세요. 왜 그러냐? TV조선에 김세연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주주를 모집을 하고 말하자면 자본을 대는데 그 중에 김세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TV조선은 김세연을 엄청나게 지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모든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저는 좀 빤듯하고 보수의 가치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현주 후보, 이번에 굉장히 아깝게 저는 됐다 이러는데, 또 세 번째 안철수,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김세연, 이현주, 안철수 이 세 가지의 이제 브랜드, 이거는 뭐 갖고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미래통합당이 다음에 어쨌든 부산의 시장 선거를 말하자면은 먹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뭐 95% 이상이죠. 우한 코로나 아니라 무슨 코로나가 와도 이번에는 성추행에다가 부시장은 유재일이는 또 뇌물을 먹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부산 시민들은 민주당 빼고는 확실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통당에서 정말 부산시장 후보는 매우 신중하게 또 매우 진지하게 또 부산시장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게 할 수 있는 후보를 정말 부산 시민들 앞에 내놓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요즘 채널 A에서도 방송을 제가 듣는데 안쓰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왜? 조금만 이제 저 정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패널이 하면은, 이거는 이 패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 채널에 의해 생각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렇게 뒷목을 잡은 거죠. 제가 유재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정원이 맞는 네, 유재수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나 봅니다. 네, 자, 김도읍이나 이현주가 적합하다. 네, 박민식. 저는 박민식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규택은 어떤가요? 네, 자, 최나리 멤버님 비롯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네, 보수도 아닌 것들이 당권 잡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니까 암울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HJ 리님 말씀대로. 자, 우리 여기서는 이현주 강추하는 분들이 많고 그만큼 전사에 목말라 있고, 근데 이현주는 사실은 이번에 저도 당선되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현주는 이런 행정직에 있기보다는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말하자면은 파리아먼트, 이 말로서 스피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홍준표님, 네. 근데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이제 국회에 있게 해야죠. 응? 그런 점에서 뭐 이번에 우리 오드리 헵번님을 비롯해가지고 부산 분들이 정확히 아실 거다. 그래서 이 부산 분들이 결정하는 후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산 분들이 이렇게 내가 창피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 이 참담한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 듣고 우리가 너무 열받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11시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여러분 계획 잘 세우시고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